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가지 개념, 그러니까 리버서블 프로세스랑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의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어서 하면 어떤 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 그러니까 가역적인 반응에서, 가역 과정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우리가 이제 가역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압력이 얼마고, 부피가 얼마고, 온도가 얼마고 이런 게 다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태 방정 상태가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아이디얼 가스 방정식이 있으면은 PV는 NKT, 그러니까 요 공면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압력도 잘 정의돼 있고 볼륨도 잘 정의돼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어디선가 움직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도 잘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일은 이제 경로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는 경로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dW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힘에다가 변인데 이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어떤 특정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라는 점에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한 일이 얼마냐 하는 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조심할 것은 이게 상태 방정식이 알려진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리버서블 프로세스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쓸 수 없다. 이렇게 쓸 수 없다. 자, 왜 그러냐면은 상태를 모르니까. 자,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저기 물리적인 상태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태보다 훨씬 엄밀한 의미예요. 상태라고 하는 거는 상태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어떤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상태를 모른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여기 이 어떤 상태 방정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좋은 예가 프리 익스펜전인데, 가스를 가뒀다가 그냥 해방을 시키면은 이 해방시켜서 어떤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피가 얼마지? 압력이 얼마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일은 이렇게 되고, 일을 얘기했고, 히트 트랜스퍼, 이거는 상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상태하고 관계없는데 물론 상태 변화를 동반을 하죠. 일단은 열량이 델타 Q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으로 정의되는 이 열량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저기 C에다가 델타 T, 이제 보통 여기 몰수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C가 이 스페시픽 히트라고, 네네, 스페시픽 히트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를
그러니까 일몰 기준으로 일몰 어떤 물질의 기체죠. 이 경우는 기체죠. 일몰 기체를 1도씨 1도 올리는데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죠. 열량이 되겠고 열이 되겠고요. 이게 정의가 그런 거죠. 자, 물론 이 경우는 리버서블하고 이리버서블 프로세스 다 적용이 돼요. 이건 뭐 내가 온도를 어떻게 올리든지 간에 이게 무엇이냐 열량은 정의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조금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이 W라고 하는 거하고 델타 Q는 두 경우 다 패스에 의존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얘는 패스를 몰라도 정의될 수가 있긴 하고 W는 패스를 알아야만 정의가 되긴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자동차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자동차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동차를 얘가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집이 아니라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어떤 길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뱅뱅 돌아서 저기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분명히 첫 번째 경로를 안다고 칩시다. 경로를 알면 얘가 그동안 얼마나 힘을 들였고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알면은 당연히 일을 알죠. 이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델타 Q도 알 수가 있는데 델타 Q는 이제 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가스량에 비례하겠죠. 열량 사용한 가스량에 비례할 거고요. 계기판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경로를 알면은 뭐 W도 알 수 있고 델타 Q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는 당연히 경로에 의존하겠죠. 그죠? 많이 돌아가면은 일도 많이 하고 가스도 많이 쓰는 거니까. 두 번째,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경로를 모른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경로를 모른다는 거는 주관적인 거지만 이 상태 방정식의 경우에는 진짜로 모를 수도 있죠. 가스가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 프리 익스펜션을 한다든지 하면 경로를 모르면은 W를 알 수가 없죠. W가 정의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 이제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이 한 일이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약학에서 또는 이제 가스의 경우에는 PdV 이렇게 되는데 뭐 현재 볼륨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모르고 압력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면은 W를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델타 Q는 알 수 있죠. 알 수 있음. 그죠? 그 얘기고요. 왜냐 이거는 계기판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가스 사용량을 보면 아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해서 그 이해를 하면 사실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고, 이 연력학은 이제 실제 상황을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그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주 언급되는 그러니까 교육용으로도 그렇고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 연력학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연력학을 이해하기에 좋아서 그런 면도 있고요. 모든 걸 단순화하기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몇 가지 얘기를 하죠. 네 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따질 거예요. 좀 여기서 까다로운 것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온도가 일정하다. constant. 얘를 우리가 단열이라고 안 하지. 온도가 일정해서 등온이라고 하고 아이소서멀이라고 하는데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등온이라고 해요. 단열이 아니고 약간 그 용어에 혼돈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가 압력이 일정한 경우도 있고요. 볼륨이 일정한 경우부터 할까요? 볼륨이 일정한 경우부터 합시다. 이건 뭐 따로 그 이름이 없고 세 번째 압력이 일정한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이 자동차가 여기 와 있냐? 자동차가 여기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얘를 아이소베릭 이게 바가 압력이란 뜻이잖아요. 압력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바가 바로미터가 사실 압력계고 바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하세요. 밀리바 할 때 압력의 단위로 쓸 때 이거를 이제 등압 과정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그 다음에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델타 그 열이 그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열에 이제 전달이 없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완전히 얘를 인슐레이션 시키면은 단열을 시키면은 단열시킨다고 하죠. 우리 말로는 근데 이걸 영어로는 아디아바틱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우리 말로는 단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용어에 혼동이 와요. 그래서 주의. 단열을 그 아이소서멀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열을 안 준다는 뜻이 되는 열과 단절돼 있다는 뜻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열이 그게 아니라 아이솔레이션이 아니고 여기서는 같다는 뜻이고 그래서 조심을 해요. 아이소가 이건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고 아이소톱 할 때 그래서 주의한 건 그 아이소서멀 프로세스하고 그러니까 등온 과정하고 단열 과정을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아디아바틱은 사실은 그 우리말하고 조금 다른데 단열로 번역을 하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보통 이제 단열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을 좀 따져봐야 이해하기가 편하고요. 먼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씩 살펴보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걸 가지고 이 그림. 자,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보면 여기 축이 이제 뭐냐면은 이쪽이 볼륨이고 부피고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이 온도예요. 세 개의 축으로 그리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볼륨하고 온도하고 부피도 서로 비례하고, 그다음에 온도하고 압력하고 온도도 서로 비례하고, 그다음에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상기체예요. 이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또는 PV는 NKT 이렇게 쓰죠.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내가 그리면, 예를 들면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디냐? 온도가 일정하면은 사실은 이런 과정이 되겠죠. 이 그림에서 어떤 축이 있는데 그림이 조금 다시 그려봅시다. 여기서 어떤 이런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곡면은 다시 그려놓고, 자, 이 회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곡면인데, 이 곡면 상에서 어떤 P하고 온도가 일정하면 요 평면 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쪽 라인이, 이게 T가 컨스탄트니까 이쪽 평면상에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P하고 V하고 서로 반비례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자 이게 이제 T equal constant, 자 이런 과정이 되겠고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쪽 성분이, 그러니까 V가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V가 일정한 이런 이제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 V가 일정한 이런 어떤 평면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평면이 있는데 이런 평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평면과 이 이상기체 곡면이 만나는 그런 점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될 거냐면은 V가 일정하니까 사실은 온도랑 압력이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될 거고요. 어딘가 이런 식으로 따라갈 거예요. 이거를 무슨 색으로? 이렇게 그려봅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여기 요 라인과 수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따라가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따라갈 거란 말이죠.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게 이제 V가 일정한 과정이고, 평면 치우고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압력이 일정하면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일정하죠. P 값이 일정한 그런 우리가 또 평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P 값이 일정, 이런 이제 플레인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볼륨과 템퍼러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 어딘가 또 이렇게 따라갈 거죠. 알겠죠?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에서 잘 그리기가 어려운 단열 과정이 있는데,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자, 요거는 이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걸 이제 차례차례로 좀 따져보면,
첫 번째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 아이소서멀 프로세스는 내가 여기 그림을 가져온 게 다 이유가 있는데, 자 온도를 일정한 상태에서 이건 다른 프로세스에도 다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볼륨을 이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T는 일정하고 등온 과정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볼륨이 V1인데 이제 이게 얘가 이제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볼륨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하면서 볼륨을 확장을 시키려면 일단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일정하고, 에너지 일정한 상태로 일을 하는 거죠. 팽창 또는 수축을 하니까. 수축. 저기 조심할 게, 내가 여기서 일을 정의할 때 시스템이 한 일로 정의했고요. 그 교과서는 반대로 써놨더라고요. 일반 물리. 근데 보통 물리학에서 정의하는 방식은 제가 정의하는 방식이니까 좀 헷갈리더라도 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왜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냐? 온도가 일정하니까 그래요.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였지만 이렇게 된다는 걸 보였잖아요. 온도가 일정하고 파티클의 개수가 일정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거죠. 자, 그럼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열을 주입을 했다는 뜻이죠. 그냥 이 가스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공기 분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평형 상태에 있으면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외부에서 열을 주입을 하면 얘가 이제 팽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열을 주입을 하는 상황인데, 자,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델타 Q 마이너스 W인데, 그러니까 얘가 내부 에너지 변화 없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0이란 뜻이고요. 열이 1로 바뀐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따라서 델타 Q랑 W가 같은데, 얘가 W가 한 일은 얼마냐면은 팽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V1에서 V2까지 P에 D, V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점은 PV는 NKT고 T가 일정하니까 이거를 이제 P 대신에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요. V분의 NKT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요. 온도가 일정하니까 NKT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고 V2까지 V1 V분의 dV 이렇게 됩니다. 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변수 중에 하나를 픽스를 시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V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V가 되니까 로그 V2 마이너스 로그 V1 이렇게 되고, 이거는 로그 함수에서 V2 나누기 V1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T에 로그에 V인분의 V2. 자,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등원 과정에서.
하시고, 자 그리고 델타 Q도 얘가 들어간 열량만큼 일을 하니까 그 저기 뭐냐 그 똑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E가 이만큼의 열량을 이제 집어넣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등원 과정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콘스탄트 볼륨. 콘스탄트 볼륨. V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뭐 그 어떤 상태도 되는데, 컨테이너의 볼륨이 어떤 용기에 컨테이너에 어떤 갇혀 있을 텐데, 부피가 일정한 아무런 과정이니까 임의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뭐 용기를 딱 밀폐를 시켜놓고 열을 가하든지 뭐 열을 뺐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DV가 0이니까 일도 없는 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프로세스고요. 자, 이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델타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열량의 흡수 빼기 시스템이 한 일인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열량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T하고 P가 변할 수 있다는 뜻이고, 뭐 이게 안 변하면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거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 열량을 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델타 Q가 그 온도 변화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 스페시픽 히트라는 걸 정의한다고 했죠. N은 몰수고요. 자, 근데 스페시픽 히트가 어떤 과정으로 내가 열량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볼륨을 픽스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CV는 그 부피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태의 스페시픽 히트. 자, 그러니까 냄비를 꽉 닫아놓은 상태에서 뭐 얘를 끓이는 거죠. 열을 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델타 Q랑 같으니까 NCV의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아이디얼 가스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델타 E 내부 에너지 변화가 뭐냐면은 이게 2분의 3의 NKT, 여기선 nRT로 씁시다. nRT인데 몰수도 일정하고 기체 상수는 뭐 상수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2분의 3의 nR의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자, 두 개를 비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CV는 2분의 3 R 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디얼 가스의 경우에서 이상기체의 경우에 자, 요 정의는 보편적인 정의고요. 그냥 요 정의가 보편적인 정의죠. 요거는 그렇죠. 요것도 사실 보편적이 되죠. 얘가 보편적인 게 아니라 얘는 특정한 그러니까 볼륨을 픽스한 경우니까 얘가 보편적인 정의가.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경우는 이걸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두 개가 똑같은 식으로 써졌는데 얘는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얘를 유도를 했죠. 근데 얘는 모든 경우에 성립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에너지가 얘가 스테이트 펑션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로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경로와 무관하단 말이에요. 무슨 경로? 우리가 상태 방정식에서의 경로. 처음점과 끝점하고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등온 과정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등온이라는 게 볼륨이 일정한 과정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온도 변화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뜻이죠.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세 번째 아이소베릭 프로세스. 아이소베릭 프로세스는 압력이 일정한 등압 과정이죠. P가 일정한 등압이라고 불러요. 자, 이 경우는 사실 아까 익스펜전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도 이 똑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그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팽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열을 뺐으면 추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공기 중에 이게 실제로 가장 가만히 놔두면 잘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면 그냥 이게 이런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자면은 어떤 프로세스인데 예를 들면은 압력이 공기 중과 대기와 with the air pressure 그런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내가 꺼냈다.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있던 맥주가 아니라 어떤 맥주도 마찬가지. 맥주는 액체니까 냉장고에 있던 어떤 뭐를 꺼냈다. 그러고 얘가 이제 가만히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놔둔단 말이에요. 가스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러면 얘가 사실은 바깥에서 열이 흡수되고 얘는 이제 판때기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게 하면은 얘가 이제 플렉서블 그냥 무버블 파티션
그럼 얘가 이제 팽창을 하겠죠. 왜냐하면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 역시 이 경우는 그 한 일이 그 V1에서 V2까지 그래서 P, dV 이렇게 되는데 P가 상수니까 이건 간단하죠. P, V2-V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는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량을 생각을 하면 열량은 다시 이 경우에는 좀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그 부피를 일정하게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델타 T 이 경우 스페시피티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CP는 뭐냐면은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상태에서의 그 스페시피티란 말이에요. 열량, 비열.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스페시피티, 비열이란 말이에요. 별 얘기가 아니죠. 그 온도 1도 올리는데 얼마나 정해진 양은 1몰이죠. 정해진 양만큼의 물체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란 말이에요. 내 압력을 일정하게 하느냐, 온도를 일정하게 하느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역시 연력학 제1법칙에서 내부 에너지는 변화를 할 거고요. 델타 Q가 있고 마이너스 W 얘가 한 일이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내가 아까 보였듯이 델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그 스페시픽 히트의 델타 T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꼭 볼륨을 픽스 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과정에 성립을 한다는 뜻이고 왜냐하면 얘는 스테이트 펑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델타 Q는 방금 우리가 압력 CP를 정의했듯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CP 델타 T 마이너스 P 델타 V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PV는 nRT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변을 변화를 P를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양변 변화량을 하면은 P는 일정하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NCP 델타 T 마이너스 NR의 델타 T 이렇게 돼가지고 N이라는 팩터가 공통적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CP하고 CV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항상 성립을 하겠죠. 이상기체의 경우에 지금 성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CV가 2분의 3R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CP는 2분의 5R 이렇게 되겠죠. CV에다 R을 다시 걷어가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 기체 상수의 2분의 5배 이렇게 됩니다. 자, 2분의 3, 2분의 5 이런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상기를 해보면 2분의 3은 에너지에서 나왔죠. 내부 에너지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압력을 일정하게 한 스페시피티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걸 가지고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물을 끓일 때 물이 아니라서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라면을 끓이든지 끓일 때 냄비 뚜껑을 주전자나 냄비 뚜껑을 닫아야 빨리 끓나요? 열어야
빨리 끓는다. 더 잘 끓는다 이거죠. 자, 이거랑 요 수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잠시 비디오를 포즈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내가 답을 얘기하면은 저기 혹시 생각 안 해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포즈를 하고 답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내가 보면 바보예요, 바보. 생활 바보. 그냥 진짜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뭐 그런 수도 있긴 한데 물도 한 번 안 끓여봤다는 얘기니까. 아니면 물 끓일 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 자, 일단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이 답을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닫아야 빨리 끓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느 게 등 앞 과정이고 어느 게 등 일정한 볼륨의 과정이에요. 뚜껑을 닫는다는 거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뚜껑 닫는다. 닫은 상태는 완벽하진 않지만 볼륨이 일정한 과정이고요. 뚜껑을 열은 상태는 이것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압력이 일정한 과정. 대기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죠?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실험을 정말 잘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빨리 끓는다는 게 뭐예요? 빨리 끓는다는 게 열량이 많이 든다는 게 조금 든다는 거예요. 끓이려면 100도씨까지 올려야 되죠. 100도씨까지 올려야 되니까 내가 처음에 시작을 30도씨에서 시작해서 물의 온도가 30도씨에서 100도씨로 올려야 끓죠. 그래서 이제 끓는단 말이에요. 끓는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량을. 그러니까 열량이 많이 든다는 건 더 잘 끓는다는 얘기일까요? 잘 안 끓는다는 얘기. 열량이 많이 든다는 건 더 잘 안 끓는다는 얘기고, 응? 그러니까 특정 100도씨까지 올리기 위해 적은 열량이 필요하면 이게 빨리 끓는다는 거죠. 그쵸? 그 말이죠. 온도를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 자, 이게 100도씨까지 특정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적은 열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뭐랑 같은 얘기예요. 스페시픽 히트가 비열이 작다는 뜻이죠. 작다. 자,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해봐요. CV가 작죠. CP보다 항상. 자, 그러니까 뚜껑을 닫은 상태가 더 빨리 끓는다. 우리가 이 관계를 보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유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이거를 문자로 두 개는 CP는 CP 더하기 R 이렇게 하면 아무런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겪는 상황에서의 연력학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나왔는데 얘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하는 데까지 좀 해보고요. 너무
adiabatic process. 오늘은 일단 가만 있어봐. 델타 Q, 그러니까 이 뭔지만 얘기를 합시다. 외부에서 열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경우예요. 외부에서 열이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뭐 아무런 변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초기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초기 상태에 가만 놔두고 완전히 얘를 외부와 차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외부로부터의 열 교환이 외부와의 외부 열 교환, 흡수도 있고 방출도 있으니까 외부와의 열 교환이 차단된 상태죠. 없는 경우 밀폐를 시키는 거죠. 밀폐를 시키는데 그냥 밀폐시키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날 테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박스에 그 서로 압력이 다른 두 상황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이제 전체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얘가 이 파티션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